밤거리, 흔들리는 여성. 갑자기 여자의 절규가 터진다. 왜 나만 이렇게 됐어? 비명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적인 영수증들. 곧이어 바닥에 떨어진 전 남자친구의 사진. 총합 1억 4천만 원. 아름다움을 쫓다 삶까지 잃어버릴 뻔한 한 여자. 그녀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 더 성형을 하고 싶어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녀의 20년 인생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서연, 20살 때 처음으로 성형외과 문을 열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낮은 코, 작은 눈.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속에서 유독 자신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고 SNS에 올라오는 예쁜 얼굴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뻐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20살 생일을 맞아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 한 번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라. 그렇게 서연은 눈과 코를 수술했습니다. 총 비용은 250만 원. 대학생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인생을 바꿀 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 후 붓기가 빠지고 거울을 봤을 때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은 또렷해졌고 코는 오똑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너 진짜 예뻐졌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이 미처 몰랐던 것은 첫 번째 수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수술 이후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동아리 모임에 나가면 선배들이 야, 너 진짜 예뻐졌다라며 연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들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서연을 중독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호감. 서연은 그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예뻐지면 어떨까?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이식이었습니다. 광대 밑이 꺼져 보인다는 이유로 팔자 부위에 지방을 넣었고 턱 끝도 살짝 깎았습니다. 그리고 피부과를 다니며 레이저 시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서연의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거울 속 자신은 점점 더 완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연의 변화를 반겼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해나는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해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서연아? 그만해도 되지 않아? 너 충분히 예쁘잖아?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만 해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힌 듯한 집착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 다니던 성형외과의 성운 원장이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 턱선만 조금 더 정리하면 정말 완벽해질 것 같아요. 이마도 살짝 볼륨을 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성운 원장의 말은 언제나 친절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조금만 더라는 마법의 주문을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윤곽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턱선을 다듬고 광대뼈를 살짝 깎았습니다. 수술 비용은 450만 원. 이번에는 부모님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붓기가 빠진 후 거울 속 서연은 또 한 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갸름해진 얼굴, 더 또렷해진 이목구비. 이제 진짜 완벽해진 것 같아. 서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음 수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끝없는 욕망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수술을 거듭하면서 서연의 외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우연히 SNS를 통해 한 스튜디오 대표가 서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정필이라고 합니다. 서연 씨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 모델로 활동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자신이 모델 제안을 받다니. 이것이야말로 성형수술이 가져다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촬영은 순조로웠습니다. 의류 쇼핑몰 모델, 화장품 광고 모델. 작은 일들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자신감이 넘쳤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정필 대표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카페에 앉은 정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얼굴은 정말 예쁘세요. 근데 요즘 모델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비키니 촬영이나 속옷 광고 쪽으로 가려면 정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몸매도 중요해요. 특히 가슴 쪽이 요즘 모델들은 다 하거든요. 서연 씨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가슴 수술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까지 바꿔야 한다는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고민 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B컵, 특별히 작은 것도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정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모델들은 다 해요. 더 좋은 일감을 받으려면 서연은 결국 다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성운 원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가슴 수술 상담 왔어요. 모델 일을 하려고요. 성운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서연 씨 체형이면 C컵에서 D컵 정도가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은데요. 보형물은 코이시브 겔로 하면 촉감도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상담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비용은 350만 원. 서연은 이미 대출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카드 할부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하면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해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서연아? 너 진짜 가슴까지 하려고? 미쳤어? 언니, 이해해. 이게 내 일인데 안 하면 경쟁에서 밀려. 경쟁? 서연아, 너 지금 네가 하는 말 들려?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해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서연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서연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파. 간호사가 다가와 진통제를 놓아줬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누울 수도 팔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붓기가 빠진 후에 나타났습니다. 거울을 본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보형물의 윤곽이 겉으로 드러나 보였고 양쪽 가슴의 높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운 원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쪽 가슴은 딱딱하게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캡슐 구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다른 모델들을 만나면서 서연은 또 다른 압박을 느꼈습니다. 언니 C컵 했어요. 요즘은 D컵은 해야 사진이 잘 나와요. 저는 풀디 했는데 솔직히 더 크게 할 걸 그랬어요. 작으면 수정으로도 한계가 있거든요. 모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자연스럽게 하려고 C컵을 선택했는데 그것조차 작다는 말에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정필 대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하면 좀 더 크게 할 걸 그랬어요. 요즘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임팩트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말들은 서연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게다가 구축 때문에 재수술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보형물로 바꾸는 재수술이었습니다. D컵에서 풀디로 비용은 480만 원. 이전 수술 비용까지 합치면 벌써 830만 원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될 거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만 두 번째 수술 후의 고통은 첫 번째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미 한 번 수술했던 부위를 다시 절개했기 때문에 회복이 더뎠고 통증도 배가 됐습니다. 밤마다 서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대체 뭘 위해서? 해나가 병문 안을 왔을 때 서연의 상태를 본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서연아. 그만하자. 제발. 언니, 나 이미 너무 많이 왔어.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수술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서연의 가슴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옷을 입으면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왔고 잠을 잘 때는 엎드려 잘 수도 없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통증이 느껴졌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흔들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 몸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느새 서연은 자신의 몸이 낯설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입은 것 같았습니다. 나 대체 뭘 한 거야? 서연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 수술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던 서연에게 작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만난 남자,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영상 제작자였습니다. 처음 서연을 봤을 때부터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커피 한잔 할까요? 영화 보러 갈래요? 요즘 재미있는 거 많던데. 지우의 다정한 말들은 상처받은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지우는 서연을 예뻐해 주었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서연은 그동안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석 달쯤 됐을 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뭔데? 너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잖아. 나쁜 건 아닌데 요즘 영상 광고 일도 많이 들어오는데 목소리 톤이 좀 더 높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우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광고에서 반응이 더 좋거든. 바꾸는 거 어때? 요즘 성대 수술 많이 한다던데. 서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바꾸라고? 하지만 지우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광고에서 높고
맑은 목소리가 선호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좀. 생각만 해봐.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허스키하고 약간 걸걸한 느낌. 이 목소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걸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서연은 이비인 후과를 찾았습니다. 성대 수술 상담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성대 성형술이 있습니다. 성대의 길이와 긴장도를 조절해서 높이를 올리는 수술이에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목소리는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전 목소리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동안 더 고민했습니다. 해나에게 전화로 말했을 때 해나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야, 미쳤어? 목소리까지? 서연아, 그건 내 정체성이야. 얼굴이야 화장으로라도 가릴 수 있지만 목소리는 진짜 너잖아?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280만 원. 서연은 또다시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수술 당일 마취에서 깨어난 서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일주일간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고요했지만 불안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까? 후회하지 않을까? 드디어 일주일 후 의사 앞에서 처음으로 말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가늘고 낯선 목소리.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예요? 의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성공적입니다. 반음에서 한 음 정도 높아졌어요.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됐죠. 하지만 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말을 해봤습니다. 나는 서연이야. 나는 서연이야. 거울 속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들리는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더빙이 잘못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아? 진짜 너야? 목소리 왜 이래? 심지어 어머니도 처음에는 서연인 줄 몰랐습니다. 누구시죠? 서연아. 내가 왜 이렇게 얘야? 내 목소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려 했지만 나오는 소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맞아?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수술로 바뀌었고 몸은 보형물로 채워졌고 이제 목소리마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대체 누구지? 어둠 속에서 서연의 낯선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목소리 수술 후의 혼란 속에서도 서연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우였습니다. 연애 초반에 지우는 다정했고 서연을 아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으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진짜 예쁘다.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쁘니까 기분 좋네. 그 말들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술의 고통과 후회 속에서도 지우가 있다는 사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생일에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고 기념일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우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귄 지 6개월쯤 지나면서 지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카톡 답장이 늦어지고 데이트 약속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안, 오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다음에 보자. 아,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겨서 다음 주에 만나. 서연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쁜 거겠지, 힘든 거겠지. 하지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지우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보는 눈빛에 애정보다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만난 지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또 수술 생각하고 있어? 어? 아니야. 왜? 아니긴. 어제 내 SNS 봤어. 성형외과 광고 저장해 놨더라.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눈밑 지방 재배치 광고를 저장해 두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정보만 본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너 이제 그만 좀 해. 이미 충분히 예쁘잖아. 왜 자꾸 그래? 나는 더 나아지고 싶을 뿐이야. 더 나아지고 싶다고? 넌 지금도 충분한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해? 지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성형 얘기밖에 안 해. 만나면 수술 후기 보여주고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나 진짜 지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그게 그리고 너 목소리 바꾼 거. 솔직히 말하면 난 전에 목소리가 더 좋았어. 지금은 너무 억지로 꾸민 것 같아. 부자연스러워. 그 말은 서연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우가 목소리를 바꾸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전에 목소리가 더 좋았다니. 오빠가 바꾸라고 했잖아. 나는 그냥 제안만 한 거지. 진짜 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어.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예뻐서 좋아한 게 아니야. 그냥 너라는 사람이 좋았던 건데. 근데 너는 자꾸 내 겉모습만 신경 쓰잖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냉담해졌고
서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더 예뻐지면 오빠가 다시 날 사랑해줄까? 서연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감정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 서연은 다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눈 밑 지방 재배치와 동안 주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만 하면 오빠가 다시 날 예전처럼 봐줄 거야. 하지만 서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수술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비용은 220만 원. 회복 기간도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서연의 얼굴은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 수술했던 20살의 그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술 후 2주일째 되던 날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시간 돼. 오늘 저녁에 만나자.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응, 몇 시에? 7시.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전화를 끊고 서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 기분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저녁 7시 카페에 도착한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나,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한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음 달에 결혼해. 회사 동료인데 사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서로 잘 맞아서.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사귀고 있잖아. 우리가 서연아, 미안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냈어?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너랑 있으면 힘들어. 너는 온통 내 외모 생각밖에 안 해. 만날 때마다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 다음에 뭘 또 해야 한다. 그 얘기뿐이야. 나는 오빠가 좋아할까봐. 나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었어. 근데 너는 자꾸 내 자신을 바꾸려고만 하잖아.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처음 만났을 때 그 서연이는 어디 갔어? 목소리도 바뀌고 얼굴도 계속 바뀌고. 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빠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이제 안 할게. 수술도 안 하고 오빠만 생각할게. 서연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나 이미 마음 정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제발 내 자신을 좀 아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지우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음악 소리,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서연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예뻐지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자신도, 정체성도.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누구야? 비는 계속 내렸고 서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 밤 한강변에는 한 여자의 절규만이 빗소리에 묻혀 흘러갔습니다. 지우와 헤어진 후 서연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청구서는 매달 날아왔고 대출 이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촬영장에 나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밝게 웃었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서연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미용실에서였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애 서연이잖아. 맞아, 서연이. 왜 또 했대? 뭘 또 했는데? 이번엔 눈밑이랑 뭐 했다던데. 진짜 몇 번째야. 서연은 샴푸를 하는 척하며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뭘 자꾸 해. 이제는 원래 얼굴이 뭔지도 모르겠더라. 그러게. 처음엔 예뻐졌다 했는데 요즘은 너무 과한 것 같아. 부자연스러워. 성형 중독인가 봐. 불쌍하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샴푸 거품이 눈에 들어갔지만 아픈지도 모르겠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선배 미용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네, 언니. 괜찮아요. 손님들 말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원래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 위로는 서연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서연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시선은 부러움이었지만 어떤 시선은 호기심이었고 어떤 시선은 동정이었습니다. 저 사람 성형 엄청 했네.
보형물 티 나는 거 봐. 얼굴이 너무 자기적이야. 자연스럽지가 않아. 예전에는 그런 시선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학 동창회에 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서연이 맞아. 완전 딴 사람 됐네. 우와, 많이 바뀌었다. 어디 했어? 친구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의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코도 했지? 눈도? 와, 진짜 많이 했구나. 아프지 않았어? 돈도 엄청 들었겠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했어. 괜찮아. 별로 안 아팠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구경거리가 됐구나. SN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 올리는 사진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또 뭐 하셨어요? 자연미가 더 예쁜데? 언니 원래 얼굴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성형 중독 아니에요? 걱정돼요. 어떤 댓글은 악의적이었습니다. 괴물 같아. 돈 낭비 키읔. 남자들은 저런 거 싫어함. 서연은 댓글을 지우고 차단하고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시선까지 차단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촬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모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언니 또 했대. 이번엔 뭐래? 솔직히 이제 좀 과한 것 같지 않아? 언니한테 누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서연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 수많은 수술을 거쳐 만들어진 얼굴. 그 얼굴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된 거지? 세상의 시선은 끝없이 서연을 따라다녔습니다. 걱정과 비난, 호기심과 동정. 그 모든 시선들 속에서 서연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지우와의 이별,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서연은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서연에게 성형외과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성훈 원장입니다. 상담 한번 하러 오시겠어요?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습관처럼 상담실에 앉아 성훈 원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얼굴 사진과 함께 수술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 많은 수술을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조화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성훈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마는 좀 더 볼륨을 주고 눈은 재수술로 라인을 다시 잡고 코는 높이를 조금 더 올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술 필러도 추가하고 턱도 조금 더 다듬으면. 그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슴도 한쪽이 살짝 처진 것 같은데 리프팅 겸 재수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복부 지방 흡입도 같이 하시면 몸매 라인이 완벽해질 겁니다. 서연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기술이 있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안티에이징 시술인데 이거 하시면 피부가 정말 달라집니다. 성운 원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패키지로 진행하면 서연 씨는 정말 완벽해질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성운 원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숫자를 적어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총 금액 8,200만 원.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8,200만 원.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요? 네. 하지만 이건 투자예요. 서연 씨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이 정도 외모면 광고 모델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연예인도 가능합니다. 성운 원장은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할부도 가능하고 병원 자체 대출 프로그램도 있어요. 월 150만 원 정도면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말없이 제안서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뎌지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제안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8,200만 원. 그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혹도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해질 수 있다면.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날 저녁 해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서연아.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병원에서 수술 제안이 왔어. 패키지로. 또? 뭐 또 하라는데? 많아 이마, 눈, 코, 입술, 가슴, 복부 여러 가지. 해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비용은? 8,200만 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해나가 소리쳤습니다. 뭐? 8,200? 야, 김서연. 너 미쳤어? 언니, 야, 그 돈이면 집 계약금 하고도 남아? 그 돈이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근데 그걸 또 얼굴에 쏟아붓겠다고? 해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데? 이미 몇천 쓴 거 알아? 근데 또? 8,200.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야, 너 몇 번째 마지막이야? 20살 때도 마지막이라 했고, 가슴 할 때도 마지막이라 했고, 목소리 바꿀 때도 마지막이라 했잖아? 해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 돈 있으면 내 인생이나 챙겨.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 왜 자꾸 너 자신을 망가뜨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 그 돈으로 수술하면 난 정말 너 안 봐? 진심이야? 나도 이제 못 봐주겠어? 해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제안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2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완벽함의 약속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8,200만 원이라는 숫자와 해나의 절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200만 원의 수술 제안서를 받은 후 서연은 일주일 동안 방황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제안서를 찢으려다가 다시 펼쳐보고 그렇게 반복되는 나날이었습니다. 미용실에 출근한 어느 날 서연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미용실 사장 미정이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옥상으로 올라가자. 두 사람은 미용실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미정은 커피 2잔을 내밀며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언니로서 하는 말인데 너 아프지 말아라. 네, 너 지금 많이 아파 보여. 몸도 마음도. 언니가 봐도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 미정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도 예뻐. 아니,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 넌 밝고 열심히 일했어. 손님들한테 친절했고 웃음도 많았지. 그때 그 모습이 정말 예뻤어.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너 보면 웃어도 슬퍼 보여.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고. 그게 언니는 너무 안타까워. 서연은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저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미정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 누구나 다 늙고 변하지. 근데 내 안에 너는 변하지 않아. 그게 진짜 소중한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지금부터라도 너 자신을 사랑해봐.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너로 충분해. 미정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게 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수술로 만들어진 눈, 코, 입술, 보형물이 들어간 가슴, 바뀐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나구나.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미안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너무 미워했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너를 사랑하고 싶어.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8,200만 원짜리 수술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찢어나갔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제안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왜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지금의 저로 살아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혼자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새벽 일출을 보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등을 적셨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다.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서연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나는 나로 충분해. 그 말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바다가 들어주었고 바람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것이고 후회할 때도 있을 것이고 다시 유혹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해는 계속 떠올랐고 서연은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에필로그.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술의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지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배웠습니다. 외모는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